네, 오피셜이 떴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프랑스 파리에서 뛰게 됐습니다. 파리 입단을 이제 확정짓게 된 건데요. 메시가 커리어의 전부를 바르셀로나에서만 좀 보냈잖아요. 그 긴 시간을 좀 정리를 하고 자신의 두 번째 클럽으로 파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일이 한번 처리되고 진행되니까 그야말로 뭐 폭풍처럼 확 가버리네요. 지난 새벽에 그야말로 메시의 파리인과 관련해서 뭐 기사들이 폭풍처럼 쏟아졌고요. 구단 측에서도 파리에서도 SNS 이런 걸 통해서 관련한 동영상을 계속 내보내더라고요. 예. 막 메시가 도착하는 영상, 그다음에 엄청난 팬들이 환호하는 모습, 에펠탑, 육발롱, 막 계속 그다음에 사인하는 모습 이런 것까지 이미지 계속 내보내더니 결과적으로는 메시가 이제 파리 유니폼 딱 입고 사진 찍고 등번호 탁 가리키는 오피셜까지 띄웠습니다. 모든 게 이제 끝난 거죠. 계약 기간 지금 발표된 걸 봤더니 기본 2년입니다. 그리고 1년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장 3년 이제 메시가 파리에 있게 된 거고요. 등번호는 30번이 주어졌는데 이 30번은 메시에게 좀 의미 있는 번호예요. 나이 어린 메시가 라리가 데뷔전을 치렀던 자신의 프로커리어 첫 경기를 치렀던 게 2004년 에스파뇰과의 경기였는데 이때 교체 투입될 때 데쿠와 함께 딱 교체돼서 들어가는데 그때 달았던 번호가 30번입니다. 30번 달았다가 나중에 19번으로 바꿨다가 그러다가 10번으로 왔던 거죠. 그 번호 아마 초심의 느낌? 이런 게 좀 있었겠죠. 처음에는 파리 쪽에서 10번 주겠다. 에이스인데 우리가 뭐 등번호 10번을 못 주겠냐. 10번은 네이마르의 번호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메시가 네이마르하고의 워낙 친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담감을 안기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괜찮다. 뭐 네이마르가 달고 있는 번호를 굳이 내가 가져와서 달고 싶진 않다. 처음에 달았던 번호가 30번이기 때문에 그 30번에 대해서 좀 이번에 서로가 조정을 해서 단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약간 좀 이야기가 있는 게 원래 30번은 프랑스 리그 앙에서는 골키퍼가 다는 번호예요. 1번, 16번, 30번이 프랑스 리그앙에서는 이제 골키퍼 등번호입니다. 근데 이번에 메시가 30번을 달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허락할게요 라고 해서 허용을 특별하게 하는 30번이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시즌까지 파리의 등번호 30번은 골키퍼 르텔리에 선수가 달았던 번호이기도 합니다. 지금 연봉 나오는 거는 보도인데 이거는 뭐 오피셜하게 띄우는 게 아닙니다. 연봉은 우리 돈으로 한 470억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메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듣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연봉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물론 470억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하루에 1억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긴 하는데 근데 메시가 그동안 이제 받는 돈이 뭐 1,000억 원을 훌쩍 넘는 돈이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적지?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연봉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오피셜하게 구단이나 선수 쪽에서 밝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계약서에 매우 은밀한 조항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정말 그야말로 까지지 않는 이상은 모릅니다. 미디어를 통한 어떤 추론, 추정일 뿐입니다. 그게 이제 한 470억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약간 구단 쪽에서 흘렸다고 한다면 실제는 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470억 정도로 했냐? 지금 재정적 페어플레이 같은 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른 식으로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뭐 광고로 태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더 챙겨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분들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메시 연봉보다 좀 적은데라고 써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액면 그대로 좀 받아들이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뭐 파리 쪽에서는 지금 기대가 상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보니까 파리가 이번 여름에 선수 영입을 상당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돈나루마 골키퍼, 센터백 세리오 라모스, 그다음에 리버풀에서 중앙 미드필더 바이날둠. 근데 이 세 선수, 리오넬 메시까지 이 네 선수 파리가 영입한 이번 여름에 이 어마어마한 선수들이잖아요. 진짜 월클의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 영입하는데 다 FA 자유계약으로 데려왔어요. 이적료 없이 연봉만 챙겨준 선수들이거든요. 진짜 파리가 영입을 너무 잘하지 않아요? 물론 이 선수를 데려와서 연봉을 굉장히 많이 챙겨주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적료 없이 이 정도 선수들을 딱 데려온다? 이건 상당한 거죠.
파리가 이번 여름에 돈 주고 영입한 거는 이제 오른쪽 풀백, 윙백, 하키미 이 정도만 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이렇게 정말 알차게 자유계약으로 좀 데려오고 있다. 그러니 뭐 기대가 지금 상당할 수밖에 없죠. 제가 파리 팬들의 반응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와, 재미난 표현이 많더라고요. 네. 7발롱 가자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6발롱이잖아요. 파리에 새로운 왕이 왔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파리에 도착했다. 신이 파리 왔다 이런 거겠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건데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네. 첫 번째로 유명한 인물은 이제 메시라는 거죠. 프랑스 대통령도 이제 두 번째로 유명하지 첫 번째는 메시야. 뭐 이런 이제 반응들. 좀 보니까 이게 또 프랑스 리그왕 자체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더만요. 네. 당연히 파리도 파리지만 이게 리그왕 전체가 들썩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랑 똑같은 거죠.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나면서 바르셀로나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지만 라리가에게도 엄청난 충격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가 들어오면 파리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지만 리그왕 전체가 굉장히 호황을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중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굉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당장 국내에서도 SBS 스포츠가 리그왕을 중계하는데 이게 엄청난 호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 메시가 딱 들어왔는데 프랑스 프로축구협회 회장이 공식적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프랑스 프로축구와 리그왕의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이건 리그왕 자체도 굉장히 큰 힘이고 사실 이거 약간 오버랩되는 느낌이 뭐였냐면 이제 바르셀로나의 홈구장이 깜누잖아요. 깜누 이렇게 외벽에 정말 대형 이렇게 메시의 사진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지우는 그런 장면 또 사진들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어떤 희비가 좀 오버랩되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제는 남은 것은 메시가 얼마큼 이 파리의 전력을 올려줄 것이냐 그리고 파리의 오랜 어떤 그 염원을 이뤄줄 것이냐 이게 좀 클 수밖에 없을 텐데 파리에게 이제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챔피언스리그겠죠. 예. 파리가 이제 챔스에서 우승에 상당히 좀 목말라 있습니다. 사실 뭐 리그왕에서는 절대적인 존재죠. 물론 지난 시즌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리그 3연패를 하다가 2위에 머물렀는데 최근 리그왕 9시즌 동안 파리가 우승한 게 몇 번이냐? 7번입니다. 9번 중에 7번 우승했기 때문에 사실 뭐 리그왕 우승을 다시 탈환한다고 해서 메시가 가입한 효과를 봤어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겠죠. 메시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러면 파리의 정말 오랜 염원인 이 챔피언스리그 우승 19, 20, 20대 결승까지 갔다가 바이에른 뮌헨에게 패했고 지난 시즌 때는 4강에서 맨시티에게 패했잖아요. 이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번 하자. 메시가 왔는데 못할 게 뭐 있어?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실제로 메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메날도 이런 얘기를 할 때 메시에게 했던 말이 정말 최고의 선수고 정말 신기의 선수고 우주적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라리가를 떠나서는 어떤 걸 입증해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메시 입장에서도 바르셀로나를 떠나서도 자기의 어떤 존재감과 능력으로 또 역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이자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메시도 이번에 이제 코파에서 국가대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는 국대로는 첫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내년에 있는 카타르 월드컵이 메시의 국가대표 마지막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카타르 자본이 갖고 있는 이 파리하고의 결합은 사실 여러 가지로 카타르 자본 쪽에서도 자기네 월드컵 관련해서 메시를 또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물려서 해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또 하나의 어떤 도전의 영역이 좀 될 텐데 그래서 그런지 메시가 이번에 계약을 맺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파리의 비전은 내 야망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선수들, 동료들, 그다음에 스태프들 어떤 설레임, 기대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했고요. 뭐 나세르 알켈라이피가
지금 PSG 회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번에 어떤 기대, 그다음에 우리가 메시와 함께 뭔가 역사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예, 거기 아마 핵심은 챔피언스가 좀 되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당장 그러면 이제 첫 모습이 어떻게 스타트가 끊어질까? 아마 굉장히 메시의 첫 경기 파리에서의 데뷔전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것 같은데, 다가오는 일요일입니다. 15일 새벽 4시 홈 경기예요. 그것도 홈에서 스트라스부르와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메시가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 어떻게 결합해가지고 폭발력을 좀 보여줄지 정말 이제 궁금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저녁 6시에 메시가 공식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파리 입단과 관련해서 이미 뭐 옷 입고 사진 찍고 이런 거 다 나오긴 했는데, 직접 인터뷰하는 게 좀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좀 궁금하긴 하네요.